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수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다 영상으로 하면서 제가 저번에는 베이글칩을 먹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다 영상 컨셉을 이제 앞으로는 간식을 먹으면서 하는 수다 영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홍콩 비스킷을 구매했거든요. 이걸 먹으면서 오늘 수다를 떨어볼게요. 홍콩 비스킷, 홍콩 밀크티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마침 딱 수다 영상 찍으면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시작할까요? 사실 이게 배송이 잘 돼서 왔는데 제가 방금 이거 수다 영상 세팅하면서 한번 떨쳐가지고 깨졌을 것 같아. 하나 깨졌다. 요렇게 비스킷이 들어있고, 이게 홍콩 비스킷, 저는 아이디어스 틸리셔츠에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있고, 요거와 함께 홍콩 밀크티, 요거를 먹으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던 밀크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을까, 빨대를 꽂아서 먹었으면 제일 예뻤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빨대보다 이게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따는 거예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나밟으면 좀 흉하잖아요. 그래서 컵에다가 따라 먹으려고. 제가 얼그레이 맛을 좋아하는데 이거 맛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얼그레이 밀크티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로고가? 이 홍콩인지는 모르겠지만 로고가, 이거 먹어볼게요. 아이고, 얼그레이 향. 얼음 소리 ASMR? 저는 공차가도 얼그레이 밀크티를 주로 먹거든요. 그 맛이 똑같이 납니다. 얼그레이 밀크티 맛.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다를 떨 것이냐. 사실 제가 수다 영상을 하고는 싶은데 어떤 주제로 수다를 떨어야겠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사면서 홍콩 머시기잖아요. 그래서 여행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이걸 먹으면서 간식으로. 맛있어, 밀크티. 일단 홍콩 제가 비스킷을 먹어보면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저도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여서. 얘는 이렇게 약간 위에 설탕옷이 있는 비스킷이에요. 이런 차가 좀 꼭꼭 박혀 있어요. 홍차 맛이 나면서 위에 설탕이 있어서 달아요, 얘는. 사실 같이 파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만 먹고. 맛있어. 일단 저는 홍콩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2년 전? 3년 전인가? 제 제일 친한 친구인 혜연이랑 둘이서 홍콩 여행을 갔었는데, 홍콩 여행에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홍콩에 갔는데 첫째 날에는 그냥 홍콩 막 침사추이랑 막 야시장 막 이런 데 그냥 있잖아요. 그런 데를 돌아다니고, 저희가 둘째 날에 빅토리아 피크 그 트램을 타고 야경 보는 데 있죠. 거기를 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둘째 날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한 1980 몇 년 이후로 저희가 10월 달에 갔는데 하여튼 한 2, 30년 만에 홍콩에 처음 온 가을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간 거죠. 근데 그 트램 티켓도 다 막 끊어놓고 그랬어서 다음 날은 디즈니랜드에 가는 날이었고 아마 저희가 3박 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음 날인 디즈니랜드를 가는 날이어서 아예 하루를 베팅을 했고 그 첫날에는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하니까 그냥 시내 돌아다니고 야시장 돌아다니고 둘째 날에 본격적으로 2층 버스 이렇게 열린 버스 타고 투어하고 트램 타고 올라가서 홍콩 여행의 피크인 야경을 보는 그런 여행 코스였는데 둘째 날에 딱 태풍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우린 여행을 왔으니까 숙소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돈도 아깝고 그 출발을 했어요. 근데 홍콩은 그 태풍이 분다고 하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렇게 큰 태풍이 아니었어요. 소형 태풍이었는데 근데 바람도 그렇게 안 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약간 비 세게 오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태풍이라고 하니까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날에 그 베이징 카오야 오리오리 먹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내일 예약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내일은 태풍이 와서 오픈을 안 하니까 예약을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설마 뭐 한 군데도 안 열겠어 하고 둘째 날이 딱 됐는데 진짜 안 연 거예요. 근데 막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거 유명한 데 있어요. 홍콩 영화에 나오는 이제 거기에 일단 갔어요. 우비를 둘러쓰고 막 편의점에서 우비 싸가지고 우비 사서 막 입고 다니면서 춥쉽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 타이청 베이커리라고 에그타르트 파는 데는 열었었어요. 그거 사 먹고 근데 막 연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하철로만 막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녁에 이제 야경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비가 그쳤어요. 근데 야경을 보러 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홍콩에 왔으면 야경을 봐야 되잖아요. 야경 보러 홍콩 온 건데 그래서 피크트램을 타러 갔어요. 근데 원래 거기 막 여행 준비할 때 읽어보면 거기 사람 드글드글하고 피크트램 맨 오른쪽 앞자리에 앉으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피크트램에 4명 탔기 때문에 저랑 제 친구 그다음에 또 남자분 2분 이렇게 4명이 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를 구해야만 앉을 수 있다는 자리에 앉았죠. 근데 왜냐면 그 자리를 왜 나라를 구해야만 앉을 수 있냐면 그 올라가는 길에도 야경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올라가는데 점점점 안개가 끼면서 뿌연내기 시작해진 거예요. 왜 뿌였지? 거의 다 왔는데 뿌에 진짜 안개로 가득 찼어요. 일단 야경 보는데 올라갔죠. 차 향이 막 나고 좋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진짜 야경을 보러 왔잖아요. 진짜 제 바로 이 앞에 A4 용지를 놓은 것처럼 안개가 뿌옇게 껴서 밑에 분명히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빛 단 하나도. 저는 그렇게 찔한 안개를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거를 홍콩 트램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봤어요. 거기가 뭐라고 하지? 어쨌든 거기서 진짜 뿌연 앞에 그냥 하얀 벽 같은 안개를 봤어요. 야경을 보러 갔는데 거기 야경 이렇게 보이게 시내 야경 쫙 펼쳐지는 데인데 하였어요. 근데 또 그 태풍 부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다 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한국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다들 한국 분들 다 우리 허탈하게 아이고 야경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야경 볼 게 없는데 내려와야죠. 다시 트램 타고. 트램 타고 내려올 때도 나라를 구해야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탈 수 있다는 맨 앞자리에 이번에 내려올 때는 왼쪽 거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올라갈 때 저랑 제 친구 2명 뒤에 남자분 2명 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 2명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희 또래였는데 그러고 나서 내릴 때 그분이 예쁜 녹색 쿠키를 먹을게요. 내릴 때 그 2분이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둘한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지가 여행 왔는데 태풍은 왔고 갈 데는 없고 야경 보러 왔는데 이렇고 똑같잖아요. 우리랑 상황이. 뭐 하셨어요? 이러길래 그냥 태풍 와서 뭐 별거 못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대요. 뭐 그렇겠죠. 그렇대요. 그러면은 그때도 시간이 막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한 8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여행지에서 8시는 한낮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맥주 한잔 하재요. 근데 저희도 심심했어요. 왜냐면 여길 내려가면 가게 문 연 데도 없고 어차피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좋다 하고 이제 맥주를 마시러 갔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홍콩 사람들은 태풍 오면
문 다 닫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치킨집에 들어갔어요. 연대가 없어, 문 연대가. 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여행 얘기하고, 제가 여행에서 처음 거기서 번개 해본 거죠. 처음 번개 해봤어요. 거기 홍콩에서 그때 그날이. 막 먹으면서 마시면서 막 한 분은 뭐 군인이셨고 막 이랬는데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전북 팬이잖아요. 제가 그때 홍콩을 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약에 7월 4일이라고 쳐요. 지금 달력이 7월이네. 7월 4일이면 홍콩에서 우리나라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가 새벽 한 2시 이랬어요. 근데 그 전날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하고 서울 경기가 있었어서 저는 그 경기를 보고 밤에 10시에 인천공항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제 친구랑 공항에서 만나고.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직관을 하고 간 거였는데, 거기에 얘기를 하다가 맥주를 마시던 그 남자분 중에 한 명도 그 서울 경기를 보고 홍콩에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분은 서울 팬이니까 저랑 막 말도 섞지 말자 우리 막 이러고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근데 또 그 한국 분도 이제 일찍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또 침사추이 뒤에 뒷골목에 있는 펍에 가서 2차로 맥주 마시고,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돌아왔나? 그래서 태풍이 왔던 그 홍콩 여행이었지만 그런 추억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행지에서 만난 그런 번개는 그 자체가 끝이에요. 뭐 번호를 교환한다던가 SNS 팔로우를 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오늘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여행 가십시오. 딱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랬었죠. 그러고 다음 날이 디즈니랜드 일정이었어요. 디즈니랜드 일정일 날은 또 말도 안 되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날이 10월 말이었어서 제가 가을 옷을 갖고 갔었거든요. 나름 트윈룩으로 약간 긴팔에 이렇게 원피스 그 비스티에 원피스 입고 갔는데 더워가지고 진짜 비스티에만 입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야해가지고 무슨 막 날씨가 왔다 갔다 그냥 널뛰기를 쳐가지고, 물론 재미는 있었답니다. 이런 추억도 하나 가지고,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디즈니랜드도 재밌었어요. 그런 제 홍콩 여행이었는데, 제가 아직 홍콩 야경을 못 봐서 홍콩은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그 트램 티켓이랑 어떤 시티 투어하는 버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미리 끊어갔었어가지고 환불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제 여권 지갑에 그 아직 못한 투어 버스 그 티켓도 그대로 있어서 그거 쓰러 다시 홍콩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여행은 중국 여행. 이건 중국 여행이라기보다는 한 달 동안 제가 중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남성에 쿤밍이라는 도시에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렀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간 건데, 제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학교 해외 현장 실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는 그런 실습 겸 하여튼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갔었는데, 저희가 맡은 친구들이 한 3일 수업 받고,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12월 말에서 1월 초가 걸리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으로 이렇게 걸리는 기간이었는데, 연말이어서 방학을 해가지고 중국 친구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고향이 머니까 빨리빨리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3일 가르치고 애들이 없어서 나머지를 그냥 놀았어요. 진짜 중국 여행을 하고 놀았는데 그 도시는 1년이 봄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그 중국에서 저희가 맞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벚꽃이 펴 있었어요. 그건 진짜 인생에서 특이한 경험인데, 크리스마스 날 벚꽃이 펴 있었고, 그때 저희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딱 한 명, 원래는 저희가 한국어과를 가르쳤는데, 한 친구가 요리과를 하면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어교육과다 보니까 뭐 과학교육과, 한문교육과 이렇게 여러 사범대 과가 좀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많은 수는 아니고 한 10몇 명이. 근데 한 명이 한국어에 관심 있는 요리과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저희 과에 붙여주셨어요. 국어교육과에. 근데 그 친구가
유독 한국어에 대한 진짜 열정도 크고 막 그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막 2단 케이크 막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기숙사가 좀 열악해서 막 겨울인데도 찬물 나오고 봄이지만 그 친구들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찬물 나오고 화장실도 막 우리나라에 동양식 화장실 있잖아요. 좌변기 아니고 그런 거고 막 그렇다는 얘기 듣고 침대도 딱딱하고 막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저희 방은 좀 외국인 기숙사 이런 거였어서 좋았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를 하셨어요. 저희 과가 한 6명 갔었는데 다 저희 동기랑 다 아는 친하니까 사범대는 정원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딸이라는 곳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그 친구 부모님 계신 곳과 저희가 있는 곳의 중간 지점이면서 관광지인 곳이 딸이어가지고 딸이로 이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침대 기차를 타봤어요. 중국은 침대 기차 타라고 한 왕복 8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복 8시간 기차 타고 갈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상당히 중국에서 가까운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8시간 타고 이제 침대 기차를 타고 딸이에 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아직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명밖에 애기 못 낳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가 되게 센가 봐요. 저희 맞이하러 진짜 대가족이 오신 거예요. 심지어 이모 딸의 남자친구까지 온 거죠. 저희 이렇게 손님 맞이한다고. 진짜 엄청 큰 식당에 진짜 엄청 큰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에 한 20몇 명? 저희가 6명이었는데 나머지 분들이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20몇 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 어머니께서 저희 딸이 관광을 시켜주시겠다고 진짜 숙소도 다 잡아주시고 혹시 신서유기 보셨어요? 거기에 가면 그 중국 여행을 가면 그분들이 묵는 숙소 정말 그런 거죠. 완전 중국풍으로 생긴 우리나라로 치면 기와집 한옥 스테이처럼 그렇게 생긴 막 숙소 잡아주시고 다음날에 딸이 여행하는데 가이드 붙여서 이렇게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여행도 시켜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31일, 1월 1일 이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1월 1일 해돋이를 중국 운남성 딸이라는 도시의 숙소 옥상에서 진짜 아름답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중국 여행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저는 중국 음식이 다 잘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그때 동물원에 한번 갔어요. 운남 동물원이겠죠? 동물원을 갔는데 진짜 대륙 스케일은 다르구나 했던 게 동물원이 산 하나가 동물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 대충 여기 이 동물에서 이 동물을 보러 갈 때 거의 걸어갈 수는 없고 다 뚫린 카트? 좀 미니카? 약간 보조카처럼 생긴 걸 타고 가는데 거기는 동물원에 철창이 거의 없고 그냥 다 풀어놨어요. 동물을. 우리가 가는 길에 동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갔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공작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작새들 이렇게 꼬리 편 거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몇 마리 있지도 않고 걔네가 관광객들 있다고 열일하면서 이렇게 펴주지도 않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공작새가 200마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언덕 들판에 그냥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런 공작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그 중간에 우리를 가로막는 선이 없어요. 공작 200마리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꼬리를 펼치고 저기서도 꼬리를 펼치고 여기서도 꼬리를 펼치고 진짜 거기서 제 일부만 펴도 한 1, 20마리가 펴는 거잖아요. 막 엄청 피고 막 그래서 대륙 스케일은 동물원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먹고 이거는 녹차 맛인데 진짜 안 달고 담백한 녹차 맛 국이에요. 하나도 안 달고. 이게 이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매끈매끈해 쿠키가. 씹는 맛이. 사실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제가 아시아 밖을 못 나가봤어요. 진짜. 그리고 엄마랑 작년에 갔나?
작년인가 재작년 3월 달에 엄마랑 코타키나발루를 둘이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왜 말레이시아로 여행지를 정했냐면, 그때 필리핀에서 무슨 총격 사고가 났었고 베트남에도 무슨 사고가 나고 이랬어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사건 사고가 없는 말레이시아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때 되게 후보가 막 보라카이 막 이렇게 세부 막 이렇게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사고가 없는 말레이시아로 가자 해서 코타를 정한 건데,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그 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 그 김정남 씨 독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살인 사건. 저희가 가기 한 달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 없는 데를 정하자고 해서 말레이시아 정했는데 그런 사고가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 끊었으니까 갔잖아요. 갔는데 그 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노스코리아나 사우스코리아나 잘 구분이 안 되시겠죠? 택시를 딱 탔는데 그냥 우리가 둘이 한국말하고 하니까 한국인이잖아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너네 말레이시아에 올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잉글리시로. 그래서 처음엔 뭔 소리가 몰라도 올 수 있다 그랬더니 김정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우리를 북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너네 말레이시아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우스 코리아다, 노스 코리아랑 어나더 컨트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참 사건 없는 데 엄마랑 가니까 좀 안전한데 사건 없는 데 가려고 갔더니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재밌게 보고 왔다는 거. 그때 저희가 호텔도 원래 그냥 일반 킹베드 있는 디럭스 룸으로 했었는데, 제가 밤 12시인가 체크인을 했는데 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가지고 2명이 갔는데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큰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엄마랑 둘이 호텔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여행지는 물론 제가 다다음 주에 나트랑으로 떠나기는 하는데, 저의 인생 여행지는 필리핀의 보홀이라는 곳이에요. 제 여행 영상에도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보홀을 가기 전까지는 저는 도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빡빡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행 왔으면 이렇게 다리 아픈 것도 힘들지 않잖아요. 재밌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보고 싶고 여기도 가야 된다는데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휴족 시간 항상 밤마다 떡칠해서 자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도시 여행 엄청 좋아하고 근데 제가 보홀에 갔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숙소에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진짜 꽉꽉 채워서 놀다 오기 때문에 숙소는 잠만 자니까 숙소는 항상 중저가 숙소로 잡았는데, 보홀에서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랑 갔기 때문에 되게 좋은 리조트, 그리고 괜찮은 리조트, 그리고 보홀이라는 이제 좀 느긋하다는 섬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온 이후로 여행은 휴양지 여행이 1순위고 그리고 숙소에 돈을 쓰는 게 맞고 밖에서 날아가서 돌아다니기보다는 휴양지에서 리조트 안에서 쉬는 게 정말 좋은 여행이 되는구나를 느껴가지고 그 보홀 여행 이후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물론 도시 여행을 가면 원래 다니듯이 다니지만 휴양지 여행을 가도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는, 제가 엄마랑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는 거기가 휴양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쁘고 빡빡하게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보홀 이후로는 휴양지에 갔으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 낫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홀은 저는 한 인생에서 10번 정도 갈 생각이에요. 제 인생 여행지여서 다다음 주에 나트랑에 가서 거기서 갱신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는 보홀을 뛰어넘을 여행지는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았어서. 하나 더 먹어볼까요? 이것도 얼그레이 쿠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먹은 얼그레이 쿠키는 좀 억셌거든요. 아삭아삭 바삭바삭하고. 근데 이거는 사르르하게 생긴, 그리고 차가 박혀있는. 맛있어. 근데 식감이 사르르르 이런 식감이에요. 아니, 사르르르라기보다는 아사르르르 이런 식감이어가지고 딱 차랑 먹기 좋은 쿠키예요. 얼음이 다 들어왔어.
다 먹겠다. 아, 이 통 못 버리겠는데? 또 어디다 쓰지, 안 버리면?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해볼 곳은 일본. 제가 일본 여행은 총 3번을 갔다 왔고, 손가락이 왜 이래? 3번, 도쿄 2번, 아니, 오사카 2번, 도쿄 1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결론을 내놓고 보자면은 저는 도쿄 여행이 훨씬 더 좋고 도쿄가 더 재밌었어요. 오사카는 2번을 갔는데 오사카는 1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사카 2번 더 갔는데 2번째 여행이 할 말이 많은 여행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번째 여행은 축구 여행으로 간 거였어요. 그 도쿄 여행은 제 여행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시면은 아 얘가 어떻게 놀았구나. 제 친구 지은이랑 갔거든요. 보시면 되고 제가 오사카 2번째 오사카 여행 갔을 때 유튜브를 안 했던 거를 아직도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여행을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그 여행은 축구 여행이었고 클럽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클럽 월드컵이 있는데 클럽 월드컵이라는 것은 각 대륙에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것을 해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클럽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대회를 하는 걸 클럽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UEFA 챔피언스 리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유명하잖아요. 막 레알 마드리드랑 막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막 붙고 그건 유럽 챔피언스 리그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아시아의 K리그도 있고 한국 K리그 뭐 중국 리그도 있고 일본 리그도 있고 뭐 아랍 리그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 리그에서 상위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그 팀끼리 붙어서 1등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재작년에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는 클럽에서 1등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 팀, 뭐 남미 챔피언, 북미 챔피언, 유럽 챔피언 다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그때 아시아 챔피언 팀으로 클럽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그 클럽 월드컵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고 저희는 멕시코라는 남미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 팀, 클럽 아메리카라는 멕시코 챔피언 팀하고 붙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사카였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 갈만하잖아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또 시기도 괜찮았어요. 그때 2박 3일로 갔거든요. 그 경기가 주 목적이었어서 축구 여행으로 오사카에 떠납니다. 딱 내리자마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클럽 월드컵 부스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북현대 우승 사진 막 이렇게 우승컵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딱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았어요. 갔어요. 저희는 옷도 다 거의 유니폼을 챙겨갔어요. 유니폼을 입고 다닐 그 생각에 다니고 있다가 저희가 2박 3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날에도 그렇게 일찍 도착하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오사카에서 이제 이치란 라멘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추웠어요. 그래서 패딩 입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전북현대 패딩을 입었어요. 여기 가슴팍에 전북현대 로고가 있는. 근데 일반 사람이 보면 절대 이게 전북현대 패딩인지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일단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축구 어느 팀 엠블럼인지 뭔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모르니까 다른 지역 가면. 그런데 그 사람 진짜 많은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어떤 외국인이 남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오빠를 보고 오빠 여고 가슴을 보고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클럽 아메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날 붙을 클럽 아메리카의 서포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붙을 팀이니까 알아봤나 봐요. 근데 우리는 클럽 아메리카를 물론 몰랐거든요.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내일 뭐 페어플레이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딱 끝났어요. 가라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오사카에 가면은 그 도톤보리 이렇게 다리 있고 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쪽 강에 무슨 플랜카드가 엄청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 아메리카 우리가 내일 붙을 그 멕시코 팀 팬들 서포터즈들이 거기다가 걸개를 걸어놓고 막 응원을 북도 갖고 왔어요. 이만 큰 북도 막 치면서 막 서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쟤네랑 붙어. 근데 쟤네는 이미 전야제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걸개도 가져가서 우리도 걷다 걸고 막 치면서 아시아 챔피언 막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걔네가 막 북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우리도 전북인데 우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팀 서포터즈고 우리가 지금 이거 왔는데 원정 왔는데 우리 내일 붙는 팀 애들은 막 저렇게 플랜카드 막 붙여놓고 막 북치고 서팅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존심에. 이미 사람들이 다 걔네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걔네 사람도 진짜 한 3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얘네가 강 건너 여기가 이렇게 다리고 이쪽 강에 얘네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반대편으로 내려갔어요. 여기가 글리코상 아저씨 있는데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목으로 서팅을 하기 시작해요. 아시아 챔피언 전북 FC 알레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아 챔피언 노래가 있어요. 막 생목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 일본 오사카 가면은 한국 사람들 3분의 1인 거 아시죠? 한국 분들도 쟤네가 한국 애들인 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같이 박수 쳐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신나게 서핑을 했는데 우리는 생목으로 저 30명 북까지 치는 애들 상대를 하려니까 목이 쉰 거예요. 우리 내일 시합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서핑 전야제를 하고 우린 생목으로 대적을 하고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다 우리 유니폼으로 다 장착을 하고 저희 한 5명? 인원이 6명? 지금 만석 오빠 5명이 다녔거든요. 5명이 같이 출발을 해서 5명이서 이제 유니폼 전북연대 유니폼이 또 막 눈에 띄잖아요. 형광연두 막 이래가지고 여기 있네 지금 이색이잖아요. 막 5명이 이걸 띄고 다니니까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근데 그 클럽 월드컵을 하는 걸 오사카 시민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시합이 2시인가 4시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시간이 애매했었는데 어쨌든 오사카에 왔으니까 가장 상징적인 곳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려고 오사카 성에 갔어요. 근데 오사카 성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가 클럽 월드컵 원정을 온 세계 축구 팬들의 만남의 장인 거예요. 거기 다 있어. 다 유니폼 자기 팀 유니폼 입고 거기에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시합이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오사카 성이 조금 가까웠어요. 경기장 쪽하고. 경기장 가는 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가기 전에 오사카성에 들렀나 봐요. 저희는 오사카성에 아까 사진도 찍고 침도 뱉고 하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유니폼이 제일 튀잖아요. 형광연두색. 가지고 다 막 사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 사진 다 찍어주고 막 그냥 일반 사람들도 사진 찍어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 다 찍어주고 막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걔네들도 축구 서포터즈잖아요. 걔네들이 막 서팅 막 대결해요. 그럼 우리도 막 노래 부르고 오사카석에서 막 깽판 쳤어요. 거기서는 깽판 쳐도 돼요. 그 임진왜란 일으킨 놈이기 때문에 막 깽판 치고 막 우리 막 동영상 찍히고 우리는 막 신나게 관중처럼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클럽 월드컵 경기장에 갑니다. 갔는데 그날 결과적으로는 2대1로 졌는데 저희 팀이 너무 잘하고 진 거여서 저희는 경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좀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그런 일본 여행인데 그거를 제가 진짜 영상으로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런 또 색다른 일본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클럽 월드컵을 다음에 또 일본에서 한다면 이번 클럽 월드컵은 중동에서 해요. 그건 못 가고 뭐 일단 우리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해야 하는 거지만 다음에도 일본에서 혹은 중국에서 좀 가까운 데에서 클럽 월드컵을 한다면 다음에는 또 꼭 원정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꼭 영상으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행 수다를 떨다 보니 이 홍콩 이거 먹어가지고 여행 수다 홍콩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되게 많이 수다를 떨었어요. 입 아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길면 또 보다가도 보기가 싫어지는 것이 이런 수다 영상은 너무 길면 제가 좀 말을 너무 빠르게 한 게 아닌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저의 기억이 재밌었던 기억을 자꾸 풀어내려니까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수다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간식을 또 하나 더 찾아가지고 간식도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수다 영상을 많이 가져오고 싶긴 한데 무슨 수다를 떨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랑 수다 떨고 싶은 대화 주제나 토픽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수다 영상으로 한번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끝이니까 괜히 또 이거 안 먹고 끝나면 찝찝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샷하고 끝낼게요. 이거 녹음해야지. 이렇게 또. 이거 맛있는데 장기에서 소리 났어요. 약간 이게 들어갔을까?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브이로그와 다양한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안녕.